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예식장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저녁이었죠. 엄마의 휴대폰으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받으신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누가 다쳤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언니가 서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대. 보호자가 당장 와야 한다고. 저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빠가 급히 차키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셨죠. 우리 가족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언니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저는 달려가서 물었죠. 언니는 괜찮아요? 언니 친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환자분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였고 지금은 위세척 및 응급처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으셨어요. 아빠가 엄마를 부축하셨죠. 서진이한테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너무 이상했어요.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언니 친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구급대원 분들이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서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대요. 다행히 제가 빨리 신고해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걸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언니가 대체 왜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형부가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했죠. 엄마, 형부가 안 왔어. 형부 모르고 있나 봐. 내가 전화할게. 서연아, 전화하지 마. 아니, 왜? 엄마는 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가셨죠. 주위를 살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말이야.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죠. 이서방이 바람을 피웠어. 네 언니 서진이 지금 이서방이랑 별거 중이야. 뭐?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서방이 6개월 전부터 회사 후배랑 바람 피웠어. 네 언니 서진이가 그걸 알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 그날 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피를 흘렸는데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다가 거기서 임신 2개월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왜 모르고 있었는데. 그럼 아기는? 유산했어.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결혼 준비로 행복해하고 있을 때 언니는 인생 최악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이야. 이서방이 위자료 주겠다고 빨리 이혼에 합의하자고 했대. 참 뻔뻔한 인간이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죠. 엄마,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왜 나만 몰랐는데? 네 언니가 신신당부했어. 너 결혼 준비하는데 먹구름 들이우고 싶지 않다고. 절대 서연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어찌나 애초롭게 부탁을 하든지.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난 아무것도 몰랐잖아. 어떡해. 서진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동생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나 봐. 그래서 우리도 차마 말 못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혼자 그 고통을 견뎌냈어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저는 병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언니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몰라서 미안해. 언니,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견딘 거야?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언니, 제발 일어나. 저는 언니 손을 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언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부의 외도와 이혼 소송 이야기까지요. 우진 씨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지금 결혼 준비할 상황이 아니야. 정말 미안해. 당연히 언니가 먼저지. 언니 회복이 제일 중요해. 우리 결혼은 언제든지 다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히 아직 양가 상견례 전이었습니다. 예식장이나 스드메도 예약하지 않았어요. 혼수 준비도 시작하지 않았죠. 취소할 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언니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언니에게 제 결혼 연기 소식을 말했죠.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왜 그랬어? 미안해. 언니 때문에 네 인생까지 망치는 것 같아서. 그냥 예정대로 결혼해. 언니는 괜찮으니까.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지금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 다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하지만 언니, 나 결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언니는 지금 아니면 안 돼. 알았지? 나 이미 우진 씨한테도 말해뒀어.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언니를 꼭 안아줬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언니가 혼자 살던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언니 곁을 떠날 수가 없었죠. 혹시라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말렸어요. 본인들이 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받았죠. 약물 치료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따라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언니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웃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언니의 이혼 소송이 끝났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죠. 언니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받았어요. 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저는 그 눈빛에 안심을 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응급실에 실려간 지 1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왜? 언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못난 선택을 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 때문에 1년이나 네 인생을 1년이나 묶어뒀잖아. 결혼도 미루고. 언니가 너무 못났어. 언니,
이제 언니 많이 괜찮아졌어. 서연아, 이제 너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해. 응? 우진 씨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1년이나 기다리게 했잖아. 언니, 진짜 괜찮아? 이제 언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고마워. 네가 옆에 있어줘서 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언니, 나도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의 품은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씨, 나야. 서연아. 우리 이제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아. 1년 동안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서연아, 언니 많이 좋아지셨구나. 다행이다.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우진 씨를 만났습니다. 결혼 준비를 다시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우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서연아, 나도 부탁 들어줬으니까 이번에는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응? 무슨 부탁인데? 결혼식을 스몰 웨딩으로 하면 안 될까?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조촐하게. 스몰 웨딩? 왜? 무슨 이유라도 있어? 그게 우리 부모님이 형제가 없으셔. 결혼식에 초대할 친척이 없어. 아, 그래서. 신랑 측 하객이 너무 없으면 좀 그렇잖아. 저는 우진 씨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저희 쪽은 사정이 달랐죠. 우진 씨,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부모님은 형제가 많아서 친척이 많거든. 그리고 1년 전에 이미 다들 결혼 소식 들어서 다들 기다리셨는데 지금 와서 안 부르면 좀 이상할 것 같아. 우진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알겠어. 그냥 일반 결혼식으로 하자. 근데 서연아, 우리 쪽 친척이 좀 적어도 너무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당연하지. 그런 거 신경 안 써. 걱정 마. 저는 우진 씨를 배려했습니다. 친척은 최소한으로만 부르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친구들로 채우기로 결정했죠. 나는 부모님이랑 친구들만 부를게. 응, 알았어. 이후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죠.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신랑 측 하객석을 보니 좀 이상했습니다. 친척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한 명도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쪽 친구들 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식은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혹시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이 정말 한 명도 없어? 난 좀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분도 안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 진짜 한 명도 안 오셔서 속으로 좀 놀랐거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부모님이 형제가 없잖아, 두 분 다. 그리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형제가 없으셨어. 지금은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애초에 왕래할 친척 자체가 없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세상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 같은 분들이셔. 물론 직장 동료나 지인은 있지. 근데 굳이 결혼식까지 초대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 저는 남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부모까지 모두 외동이었다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다만 어떻게 네 분이 모두 외동이었을까 참 신기하다 생각은 했죠. 알았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친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정밥을 먹었죠. 식사를 마친 후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안방으로 들어와 봐. 저는 엄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문을 닫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서연아, 엄마가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엄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어요. 결혼식 날 신랑 쪽 하객이 부모님이랑 정서방 친구들만 있었잖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어떻게 친척들이 하나도 안 오니? 엄마, 그거 우진 씨한테 물어봤는데 형제가 없으시대. 아니 아무리 형제가 없다고 해도 사촌이나 외가 쪽 건너 친척이라도 한두 명은 있는 게 정상 아니야. 어떻게 한 명도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의 걱정이 이해가 됐어요.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엄마, 시부모님 형제가 없으셔. 그리고 우진 씨 조부모님들도 다 일찍 돌아가셨고, 그런데 돌아가신 우진 씨 조부모님들도 모두 외동이셨대. 그러니 생각해봐. 친척이 누가 있어? 진짜 올 사람이 없었대. 그래도 그렇지.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엄마가 괜히 걱정하는 거 아니야. 보통은 친척이 없어도 동네 사람이나 직장 동료, 교회 사람들이라도 좀 오잖아. 근데 진짜 아무도 없었어. 한 명도.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집처럼 대가족인 집이 있으면 반대로 친척 없는 집도 있는 거지.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 그래도 엄마, 우진 씨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고.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너무 오지랖이 넘나? 근데 서연아, 그래도 조심해. 알았지? 응,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엄마,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래, 우리 딸 행복하기만 하면 돼. 저는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아빠 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도 결혼식 날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했어요.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죠. 결혼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달콤한 신혼생활이었죠. 찝찝했던 마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서연아, 오늘 저녁 스타필드 가서 먹을까? 좋아, 잘 됐다. 저녁하기 싫었는데. 우리는 아파트 앞 스타필드로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남편 옷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남성 의류 매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셔츠를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중년 여성과 젊은 여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젊은 여자는 저랑 비슷한 나이로 보였죠. 어머, 우진 씨! 우진 씨 맞지? 이런 곳에서 다 만나네? 남편은 그 여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 소식 뒤늦게 들었어. 참석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여자를 쳐다봤죠. 괜찮아. 미안한데 우리가 바빠서.
남편은 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죠. 짝! 여자가 남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만 노려봤어요. 네가 인간이라면 나한테 먼저 사과를 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결혼을 해? 지은아, 여기서 이러지 마. 함께 온 중년 여성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자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 크네. 중년 여성은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여자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상대하지 말고 가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서연아,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고 할 상황이야? 저 여자 누구야? 왜 당신을 때린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죠. 일단 집에 가자. 우리는 스타필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온 저는 남편을 추궁했어요. 누구야? 그 여자. 말 좀 해봐. 왜 당신 뺨을 때린 거야? 서연아, 말해. 왜 사과를 했어야 한다는 거야?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당신이? 길에서 뺨을 맞을 정도로 뭔 잘못한 건데?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말하기 싫은 게 분명했죠. 저는 남편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 내 전 여자친구야. 여자친구? 헤어진 지는 좀 됐어. 당신 만나기 전에. 그 애가 집착이 너무 심했어. 그리고 사치도 엄청 심했고 결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헤어졌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애랑 헤어진 후에 당신 만난 거야. 환승도 아니었고 헤어지고 한참 있다 당신 만났어. 근데 헤어질 때 그 애가 엄청나게 날 붙잡았어. 붙잡았다고? 내가 아무리 헤어지자고 해도 계속 매달렸어. 전화도 하루에 몇십 통씩 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화가 나서 오늘 그런 거야. 미안해, 서연아. 내가 과거를 정리 못한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의 표정과 말투가요. 남편이 설명하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제 촉으로는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미리 안 한 거야? 결혼하기 전에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과거 일을 하나하나 다 말해야 해? 너도 결혼 전에 남자친구 있었잖아. 그거 다 말했어, 나한테?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가 그렇지만이야. 과거는 과거잖아. 저는 남편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없었죠. 알았어. 내가 미안해. 너무 화를 냈네. 그냥 그 애 이야기하기가 싫어서. 나한테 끔찍한 과거였거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죠. 네가 인간이라면 나한테 먼저 사과를 했어야지. 다음 날부터 우리는 어색해졌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집에 있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도 대화가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응? 내가 그날 너무 화를 냈어. 너한테 짜증낸 거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화해하자, 응?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기 싫어. 나도 미안해. 너무 캐물은 것 같아서.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응, 알았어.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죠. 그 여자의 엄마가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죠.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스타필드에서 남편을 때렸던 그 여자였습니다. 중년 여성도 함께 있었어요. 이 여자도 이 동네에 사는 듯 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카트를 밀어 자리를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여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없어요. 손 놔주세요. 저는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놓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말고 제 말 좀 들어보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중년 여성이 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이러지 마. 이제 신경 꺼. 엄마, 저 사람 불쌍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네? 제가 뭘 몰라요? 중년 여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을 말리는 것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았죠. 5분만 얘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마트 안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중년 여성도 함께 따라왔어요. 하지만 자리에 앉지는 않았죠. 중년 여성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딸의 행동이 못마땅한지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저와 여자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제가 뭘 몰라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진 씨가 저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집착이 심하고 사치가 심해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상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요. 여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집착이 심하다고 했다고요? 사치가 심하다고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집착한 적도 없고 사치를 부린 적도 없어요. 그럼 뭐가 진실이에요? 저도 우진 씨랑 결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양가 상견례도 다 마쳤고 예식장 계약도 했었죠. 근데 우진 씨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결혼을 취소하고 잠수 탔어요. 네? 진짜예요? 저는 놀라서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요. 그냥 결혼할 수 없다고만 했어요. 왜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어요. 혹시 댁 집안 잘 사는 편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부유한 편이었죠. 할아버지로부터 아빠가 큰 유산을 받으셨습니다. 상당한 재산이 있었어요. 여자는 제 침묵을 보고 짐작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진 씨는 저랑 헤어진 후에 부자인 여자 만나서 꼬셔서 결혼하려고 했어요. 네? 그게 저예요? 아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황당했죠. 우진 씨가 그 여자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헤어졌어요. 왜요? 더 집안이 좋은 당신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 버리고 당신으로 갈아탄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진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돈 보고 여자 만나고 돈 보고 결혼해요. 아니, 그럴 리가.
믿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할 말 끝났어요.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 선택이고요. 조심하세요. 정말로 우진 씨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중년 여성이 딸을 따라 나갔어요. 저는 혼자 자리에 남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돈을 보고 결혼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을 하기로요.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 민지였습니다. 민지의 남자친구 지인이 우진 씨였어요. 그래서 민지를 통해 소개팅을 했었죠. 민지야, 나 서연이야. 서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응. 민지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무슨 부탁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진 씨가 나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 있었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알아봐 줘. 서연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지금은 말 못해. 일단 알아봐 주면 안 돼? 민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알아볼게. 좀 시간 걸릴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남편에게는 평소처럼 행동했죠. 드디어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알아봤어? 응, 알아봤어. 남자친구 통해서 지인들한테 물어봤거든. 그래서? 우진 씨가 너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난 여자가 있었대. 한 달 정도 만나고 헤어진 거라 깊은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자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민지야, 그 여자 집안이 부자였어?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알아봐 줄 수 있어? 잠깐만. 민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나 봅니다. 잠시 후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그 여자 집안이 원래는 잘 살았대. 근데 걔네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그냥 평범하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서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나중에 얘기할게. 고마워, 민지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마트에서 만난 여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정말로 그 여자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 집안이 부도나자 헤어진 거였죠. 그 후에 저를 만났습니다. 친정이 부유한 저를요.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진 씨가 잘해준 것도요. 다정했던 말들도요.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돈 때문에 연기한 거였을까요? 3일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친정을 찾아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언니는 이혼 후 원룸을 정리하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언니, 엄마 계셔? 계셔. 들어와. 거실에 들어가니 엄마가 계셨습니다. 엄마도 놀라셨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엄마,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손이 떨렸죠.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여자 이야기를요. 민지를 통해 확인한 사실도요. 모두 털어놓았죠.
엄마와 언니는 크게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민지가 확인해줬어. 엄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서연아, 근데 지금 정서방 너한테 잘해줘? 잘해줘. 바람 피우거나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어.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잘 들어. 결혼은 다 조건 보고 하는 거야. 정서방이 돈 보고 결혼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야. 누구나 조건 보고 결혼 상대 선택하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엄마, 너한테 잘해주면 그걸로 된 거야. 과거를 캐봐야 좋을 거 없어. 그냥 묻고 살아.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속은 거잖아. 너는 가만히 있어. 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저를 보셨어요. 서연아, 엄마 말이 맞아. 지금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어. 알았지? 다른 생각하지 마. 응, 엄마. 저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언니가 조용히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붙잡았어요. 서연아. 언니. 방심하지 마. 알았지? 제부가 잘해주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항상 경계하고 살아. 언니는 그걸 못해서. 알았어, 언니. 말 안 해도 알아. 언니가 넌 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 알았지? 응, 고마워, 언니. 언니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의 현실적인 조언이 떠올랐어요. 언니의 신중한 충고도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았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정? 잠깐 다녀왔어. 그래? 장인어른 장모님은 안녕하시지? 잘 계셔. 저는 우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그 얼굴을요. 진심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건은 제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 잘해줬죠.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는 과거로 묻고 가기로 했어요. 지금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 전화가 울렸죠. 남편은 전화에 뜬 번호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미안. 전화 좀 받고 올게. 남편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요. 그때 전화기에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저는 들었죠. 남편은 베란다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죠. 잠시 후 남편이 베란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올게. 지금? 이 시간에?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남편은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겉옷을 걸쳤죠.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복도로 나가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멀리서 남편이 보였죠. 남편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어요. 들키면 안 됐죠. 남편은 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어요. 공원 벤치에 여자가 앉아 있었죠. 남편이 여자 앞에 섰습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죠. 잠시 후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죠. 저 여자 뭐야? 설마 바람난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비밀이 얼마나 더 있는 걸까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갔어요. 남편도 서둘러 자리를 떠났죠. 남편이 집 쪽으로 가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간 방향으로 뛰었어요. 멀리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죠. 저기요, 잠깐만요. 여자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누구세요? 저 정우진 아내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러세요?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눈에 보이는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도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왜 내 남편을 때렸어요? 당신 누구예요? 무슨 사이예요? 혹시 내 남편이랑 만나요? 불륜이에요? 여자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가 아파서 병원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해서 때렸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당신 엄마 병원비를 내 남편이 줘야 돼요? 그걸 안 준다고 때려요? 여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우진이가 제 얘기를 전혀 안 했나 보네요. 결혼식도 몰래 할 때부터 웃겼는데. 여자는 실없이 웃었어요. 저는 짜증이 났죠.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요? 당신 상간녀야? 아니면 뭐 또 전 여자친구 중 한 명이에요? 말 좀 해봐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정우진 누나예요. 네? 뭐라고요? 누나요? 친누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라뇨. 남편은 제게 외아들이라고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우진 씨 외아들이야. 외아들? 하, 그렇게 말하던가요?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정우진의 친누나예요. 친남매요. 믿기 싫으시겠지만요. 말도 안 돼. 잠깐만. 그런데 엄마 병원비 빌리려고 했다면서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요? 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시부모님 잘 사시는데 무슨 병원비가 필요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시어머니는 내 엄마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배다른 남매라고요? 진짜 알고 싶어요? 진짜로요? 알고 나면 후회할 수도 있는데. 당장 말해요. 당장 말해달라고요. 여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시어머니로 알고 있는 한미경은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상대예요. 상간녀라고요. 아버지가 엄마랑 이혼하고 재혼한 여자라고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럼 진짜 우진 씨 어머니는 따로 계시죠? 저는 엄마를 따라갔어요. 아버지 행동에 너무 실망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근데 우진이는 달랐어요. 우진이는 돈 많은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친엄마는 버리고요. 말도 안 돼. 그게 우진이에요. 자기 엄마보다 돈을 선택한 거죠. 저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돈도 사실 아버지 돈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그 한미경이란 여자가 워낙 부자였어요. 아버지도 그래서 그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엄마 대신해요. 부자가 똑 닮았죠? 아버님도. 네, 다 돈이에요, 돈.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외아들이라고 저에게 거짓말했어요. 가족관계 전체를 숨긴 거였죠. 시어머니로 알고 있던 분은 시아버지의 재혼 상대였습니다. 상간녀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여자한테 엄마라고 부르며 효도를 했죠. 자기 친엄마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 여자한테요. 돈 때문에요. 저는 애써 정신을 차렸습니다. 혼란스러운 머리를 최대한 정리하려 했어요. 그래도 우진 씨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외도를 몰랐을 수도 있고, 이혼 후에 재혼한 거라고만 알았을 수도 있고, 누나가 엄마 따라갔으니까 자기는 아빠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여자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렸다고요? 정말 웃기네요. 아버지가 바람나서 이혼한 게 고작 7년이에요. 7년 전. 7년 전이요? 네. 우진이 그때 24살이었어요. 어려서 몰랐던 게 아니라고요.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돈 많은 그 상간녀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 엄마 말고. 24살이면 다 큰 어른이었어요.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효도하던 모습이요. 생일 선물 사드리고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당연하죠. 다 연기예요. 돈 때문에요. 다 돈 때문이라고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어머니 자리를 차지한 상간녀에게요. 남편은 엄마라고 부르며 효자 노릇을 했던 거였어요. 엄마는 지금 아파요.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계세요. 그런데 대단하신 그 아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 상간녀한테 꼬리 흔들면서 살고 있죠? 오늘도 보셨죠? 병원비 달라니까 외면하는 거. 걔가 그런 인간이에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런 인간과 살면서 조심하세요. 자기 낳아준 친엄마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도 언제 버려질지 몰라요. 아니 돈 때문이라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팔아버릴 수도 있을걸요? 전 할 얘기 다 했어요.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걸어 나갔어요. 저는 여자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여자는 커피숍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어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봤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남편이 저를 만난 것도요. 돈 때문이었죠. 하지만 신우이가 해준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커피숍을 나갔죠.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여보, 어디 갔다 와? 전화도 안 받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아픈 친어머니는 외면하고 상간녀한테 효도를 할 수가 있어? 엄마라고 부르면서 생일 선물 사드리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친엄마는 병원비도 없는데.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아는 게 중요해? 중요한 건 사실이냐는 거잖아. 친어머니 버리고 상간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사실이냐고. 너, 나 미행한 거야? 수연이를, 누나를 만났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신이 거짓말한 게 몇 개야?
외아들이라고 했잖아. 친어머니가 따로 계신다는 것도 숨기고. 대체 뭐가 진실이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죠. 사실이야. 다 사실이야. 미쳤니? 그래, 내가 선택한 거야. 친엄마 대신 아버지를 선택했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저는 그 말에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나도 돈 보고 만난 거 다 알아. 전 여자친구 집안이 망하니까 차버리고 돈만은 나한테 온 거잖아. 남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것까지 다 알았구나. 누가 말했어? 지은이? 아니면 누나? 둘 다야. 둘 다 만났어.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다 들었어. 돈 때문에 친엄마 버리고,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하고. 당신 돈에 미쳤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난 돈이 좋아.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월급쟁이 아버지 월급으로 쪼달리며 살았다고. 근데 지금 한미경 씨, 아니,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좋은 돈을 쫓아 사는 게 뭐가 나빠? 뭐가 잘못됐어? 당신 정말 어머니라고? 그 사람은 당신 어머니가 아니잖아. 친엄마 자리 빼앗은 상간녀잖아. 친엄마는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데. 그래도 돈이 있잖아. 친어머니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병원비도 못 내는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잘 살고 싶었어. 저는 남편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이혼할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어? 진정해? 지금 나보고 진정하라고? 당신 진짜 얼굴 다 봤는데 친엄마도 버리는 인간인데? 나도 언젠가 버릴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돈 없어지면. 서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저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는 걸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저 사과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친정 돈을 노리는 계산이라는 걸요. 저는 남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래, 돈 좋아. 좋은 거 아는데 적당히 해야지. 친엄마도 버리고 나도 속이고 그렇게 살지 마. 서연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을 집어넣었어요. 남편이 방문 앞에 섰죠. 서연아, 제발 가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비켜. 저는 남편을 밀치고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었죠. 서연아, 제발. 너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 잘 살았잖아.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죠.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현관에 서서 저를 불렀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혔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멀어졌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놀라며 저를 맞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죠. 엄마와 아빠,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요. 숨겨진 가족사를요. 돈 때문에 저와 결혼한 사실까지요. 아빠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단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빠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죠. 1년간의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판정을 받았어요. 위자료까지 받아냈죠. 짧았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였죠.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언니는 제 곁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둘 다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요.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살기로 다짐했어요.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친정에서의 일상이 평온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요. 천천히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죠.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